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갑작스런 주가 하락이 나왔었던 상황이었죠. 뭐 특별한 악재도 없이 주가가 갑자기 13%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선광, 뭐 서울가스, 세방 이러한 라더견 사태, 라더견 주가 조작 사태와 비슷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다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어떠한 회사인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네,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틱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스타트업들에게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스틱 인버스트먼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 같은 경우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직접적으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 A의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받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시리즈 A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의 경우에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웹 투자를 마음을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스타트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디를 엑시트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 데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 나서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치시면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여태 투자했었던 곳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쯤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지속적인, 그러니까 2월 21일부로 상당한 하게 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13% 정도 하락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제가 네이버 종토방을 종종 보고 있는데 라드건 사태와 좀 비슷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라드건 사태 때의 주가 조작은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드건 사태 같은 경우 며칠 사이에 한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간 바가 있었었죠. 뭐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등등 모두 프랑스계 증권사 SG 창구에서 대량 매도 주문이 나와가지고 SG 증권파의 주가 조작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이 투자 자문 업체 호환에 이 라더견이라는 대표가 CFD를 이용한 통정 거래로 밝혀진 바가 있었었죠. 이 CFD가 뭐냐라고 해본다면 이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익 결제하는 파생 상품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투자 위험도가 높아서 전문 투자자에 한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생각해보자면 신용 거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파생 상품이죠. 아무튼 이 CFD를 이용해서 통정 거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어요. 이 주가 조작 세력 같은 경우 대주주 지분이 높으면서
유동 주식수가 적고 거래량이 작은 기업들 위주로 작전을 펼쳤었는데요. 그런데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이 주주 현황을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대주주 비율이 19% 그리고 자사주가 12%, 그러니까 주요 지분을 다 합해도 39%밖에 되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유동 주식수 비율은 68%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68% 정도의 유동 주식수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통정 거래하면서 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앞서서 살짝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이 주가 조작보다는 이 수급적인 측면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약 한 13.47% 하락 마감을 했는데, 사실상 갑자기 이러한 하락을 보여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스틱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 이슈는 뭐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상승했었던 이유는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녹스라는 이 바닥재 회사를 인수한 이후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스의 이슈도 알아봐야 되는데 뭐 녹스의 이슈도 딱히 없더라고요.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이 18,000주 정도 매도가 나온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2만 주 정도 지금 매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2월 21일부터 제가 기간을 설정을 했어요. 왜냐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21일부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 이후 개인 같은 경우 390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320만 주, 기관 같은 경우 90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2월 21일 이후로 주가를 견인했었던 것은 외국인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어제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럼 외국인의 매도 창구가 어딘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삼성 창구 같은 경우는 약 100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안타 37만 주, 한국투자증권 35만 주, 맥쿼리 증권 외국계 증권사죠. 외국계 증권사인데 어제 매도 물량, 매수 물량이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맥쿼리 증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노무라 증권 일본계죠. 4만 1000주 정도 나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무라 증권 창구에서 5월 23일 날짜로 매수가 마무리되었고, 그 이후로 어떠한 매수와 매도가 없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제 4만 1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 어제 주가 하락을 견인한 것은 어떻게 보면 노무라 증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있죠. 그리고 HSBC 홍콩계인데 매수와 매도 없습니다. UBS 증권 어제 약 700주 매도, 사실상 의미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도 사실 의미가 없죠. 2800주 매수 물량 2300주. JP모건 없다. 그러니까 노무라 증권에서 어제 상당히 물량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이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측면과 창구적인 측면 좀 잘 살펴보는 것이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